톱은 지금까지 어떻게 넣냐면 이런 판재가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놓고 넣었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보면 여기는 마구리면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중요했던 게 뭔가 반듯이 잘라라, 수직으로 잘라라 하는 부분들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다 그런 과정으로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뭔가 수직으로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몸 자체를 이렇게 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틀고 이렇게 틀고 이렇게 틀어야 돼요. 그게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조금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얘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물려주면 돼요. 어떻게 물리냐, 얘를 세워서 물리자는 거죠. 얘를 이렇게 세워서 물려놓고 톱질을 하면 수직으로 넣는 건 똑같아요. 이 몸만 이 각만 살짝 틀어서 하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 이 두 번째 앞놈 톱질할 때는 물려놓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시는 분이 나 꼭 눕혀서 해야 되겠어, 너무 버거워, 그렇게 하시면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말리진 않습니다. 근데 권장드리기는 세워놓고 하시는 걸 일단은 권장은 드려요. 그리고 톱질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내가 당기는 쪽이 이거 할 때 이 안쪽이 밑으로 오게끔 했잖아요. 내가 당기는 쪽이죠. 그렇죠. 얘도 여기가 바깥면이에요. 제가 이쪽에서 톱질을 할 거니까 이렇게 톱질을 물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톱질을 한다고 치면 얘가 떨어진 자리가 어딘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좀 더 확실하게 그어보면, 자, 여기가 떨어질 거예요. 뛸 자리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조를 하자면 얘하고 대고 그리는 걸로 그렸기 때문에 이 그어진 선들을 정확히 잘 지켜주셔야 얘가 잘 맞아 들어가요. 선을 많이 남기면 선 옆에 선이 이렇게 많이 띄어서 톱질을 넣게 되면 선 옆으로 하얀 나무 살이 보이겠죠. 많은 살이 많이 보이면 얘는 빡빡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선이 없어지거나 조금 먹었다 그러면 이제 헐거워지는 거겠죠. 일단 그렇게 감안을 하시고 톱을 넣으셔야 되고, 이것도 최대한 나무 따라 가지고 살짝 톱이 살이 남아도 받아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무 따라 가지고 조금 무른 나무 같은 경우는 살이 조금 있더라도 적당히 받아주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나무라는 게 뭐 완충작용을 살짝 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단단한 나무 같은 경우는 안 받아줘요. 살짝이라도 두꺼우면 선이 쭉쭉 깨져버리는 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나무를 다양하게 달아보면 뭐 그런 부분 또한 이제 경험을 해보실 수 있겠죠. 자, 톱을 넣어볼게요. 자, 선이 옆에 최대한 붙여야 된다고 했고 선이 남아야 된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연필선이 살짝 남아있죠. 그러니까 걔가 없어지게끔 톱질을 해버리면 헐겁다. 근데 많이 남기면 빡빡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살짝 남겨서 다듬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별로 추천을 안 드려요. 그거는 나중에 내가 실질적으로 뭔가를 만드실 때 해보시는 건 좋아요. 근데 지금은 처음이고 연습이라고 하면 내가 그 기능 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부분이니 최대한 가깝게 맞춰서 넣어보시려고 하고, 헐거워지면 뭐 자르고 다시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신다는 거죠. 이거 한 부분으로 작품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톱 넣었으면 수직 있죠. 여기 그어진 선들 맞춰가지고 톱 넣어주죠. 어디 이쪽 면하고 이쪽 면에 선들이 그어져 있으니까 그 깊이까지는 넣어주시는 거죠. 이쪽도
맞춰서 깊이 조절 잘 해주시고, 깊이가 깊게 들어가면 그것도 상처로 보이겠죠. 바깥면이랑. 자, 여기서 이제 톱을 넣다 보면 이제 사람이 습관을 들이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습관을 들이셨냐면, 톱질 연습할 때는 꼭 그 선이 있으면, 연필 그 칼금으로 그어져 있던 선들이 있으면 그 선에 오른쪽에 붙이는 연습을 지금까지는 좀 많이 했죠. 선들이 왼쪽에 가 있고 그 왼쪽 선에다가 오른쪽에다가 바로 톱을 붙여가지고 넣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 넣는다는 거는 지금 손을 왼쪽에다 제가 붙여서 넣는 거잖아요. 지금 이쪽 칸에 여기다 넣는 거는 지금까지 하셨던 거랑 좀 비슷해요. 근데 얘를 한쪽 방향으로만 넣고자 하면 얘를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거하고 조금 달라지긴 하죠. 제가 당기는 쪽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좋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바깥쪽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부분은 뭐 톱을 좀 조심히 쓰시면 많이 뜯기는 부분은 아니니까, 내가 습관 자체가 한쪽 방향으로만 톱질을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살짝 돌리시는 것도 뭐 방법일 수는 있어요. 이것들은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좀 일단은 좀 톱질이 잘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깊이 맞춰주고, 자, 톱은 잘 털어 쓰십시오. 얘네들이 끼어있으면 톱질이 잘 안되니까. 마지막 거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일단 톱을 다 넣었어요.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톱들을 넣어주면 선들 거좀 다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자, 이거 하다가 여기서는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살짝 죽기도 해요. 자, 그런 부분들은 판단을 해봐야 돼요. 내가 선을 넘기면서 이게 꼭지점이 연장선이 잘 안 맞았나? 잘 안 맞아. 그러면 이쪽 선은 없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일단 균일하게 같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거는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선을 잘못 그었나보나 하고 판단을 또 내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연장선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쪽 선은 조금 이쪽에 가 있고 내가 의도치 않게 좀 이쪽으로 그어졌다고 하면 당연히 이 선이 안 맞으니까 톱질하다 보면 선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수직 중요하고 이쪽 면에 대한 선들 잘 맞추는 거 중요하니, 이 두 부분이 충족이 됐다고 하면 이쪽 부분들은 내가 잘못 그어서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다. 그러면 그거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정한 간격으로만 들어가면 그건 나쁘지 않게 들어갔다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걸 의도해서 또 이렇게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톱이 선에 잘 안 맞게 들어가거나 하면 왜 그러는지에 대한 것도 간단히 생각을 해보고, 그게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틀리더라도 그냥 진행을 해서 가는 게 더 맞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톱들을 다 넣었어요. 그러면 얘도 일단 띄어야 되잖아요. 자, 뛸 때 반절 뛴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절, 이쪽에서 반절, 이쪽에서 반절이에요. 근데 옆면을 한번 볼까요? 얘는 이 마구리면에서 이렇게 각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너무 넓은 끌로 이쪽은 가능한데 반대편은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얘는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은 이 좀 넓은 끌로 가능할 수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여기에 맞는 또 적당한 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끌 선택은 일단 이 좁은 쪽을 기준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두 개를 나눠 쓰시거나 해야 되고, 이 부분도 있죠. 자, 이 끝부분까지 얘가 내가 여기서 꿍 찍어버리면 옆에가 상하겠죠. 그래서 어제는 얘를 다듬을 때 이런 식으로 끌을 써서 모서리 부분을 다듬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끝에 여기 찍을 때도 너무 가까이서 꿍 찍으면 옆에가 상하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얘는 그것도 비슷한 부분이 있죠. 이 생긴 모양이 어떻게 각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얘는 여기서는 수직으로 찍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찍어줘야 여기가 상하지 않겠죠. 이쪽에서는 바깥쪽으로 어차피 뻗어가니까 뭐 반듯하게 찍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이걸 진행을 하시면서 감안해서 주시고, 자, 제가 한번 따볼게요. 이거는 저번과 진영과 톱질은 안 되는 거야? 이유는가요? 굳이 톱질을 할 이유가 없어요. 얘는 뭐 끼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아, 이거는? 네. 자, 얘도 가운데 부분에서 한 3mm 정도 띄고 때려주고, 자, 옆에 때려야 되는데 옆에는 살짝 이렇게 기울여서 때리는 게 맞겠죠. 끌을 양쪽 옆으로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써줘야 여기가 상하지 않을 거고요. 어저께 그 순놈 땀에서 톱을 넣었던 이유에 대한 거는 걔가 끼지 말라는 이유가 더 많아요. 끌질이 좀 편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앞에를 따내잖아요. 네. 앞에를 따내면 여기 끼지 말라는. 네, 끼지 말라는 의미가 많은 거지, 끌질을 줄이고자 했던 부분은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어제 그렇게 따내고 하면 조금 하시다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앞에가 별로 없어서 걔를 가지고 망치질을 하다 보면 걔가 울림이 생겨가지고 걔가 눌려서 뜯겨나가는 현상이 좀 생기기도 해요. 그건 이제 하시다 보면 어떤 부분이었나 보구나 이제 말씀을 좀 이해를 하실 분도 있을 텐데, 뭐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앞부분이 잘 이렇게 붙어가지고 차라리 지탱을 해주면 좋은데 여기가 뜯겨나가가지고 여기만 매달려 있는 걸 따다 보면 이게 울림이 생길 수도 있다, 진동이. 그러면서 돼가지고 나무가 눌려가지고 뜯겨나는 부분이 더 생기기도 해요. 자, 어차피 저는 3개를 따야 되니까 이쪽 면에서 3개를 다 진행을 하고, 자, 원인을 거기서만 찾을 수는 없어요. 일단 그렇게 뜯기는 거는 끌이 안 들어서 그래요. 일단.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잘 정해졌을 때 좀 끌을 섬세하게 써야 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중에 영향 하나가 또 거기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자, 이런 식으로 반절 정도에서 깊이를 진행을 해주시고, 마지막 하나, 이쪽 면에서 딸 마지막 하나, 끝부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 하고, 이쪽 면에서 반절 정도 깊이질을 진행을 했다. 반대로 돌려가지고 이쪽 파주죠. 자, 얘는 반대로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안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으니까. 결질이 이번 거가 좀 제일 힘들었는데. 그런가요? 예. 어떻게 보면 저번 것들이 더 힘들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자, 끌질 같은 경우는 저도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고자 작업을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지금 얘를 때리면 밑에가 여기가 많이 울려요. 이러지 않게끔 때리시는 게 훨씬 더 끌질이 편하고 작업 결과물도 좋아요. 끌이 때리는 만큼 탕탕 받아줘서 이게 축축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울리기 시작을 하면 안 파지는 것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나무가 뭉개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 뭐 끌질을 많이 하면 이런 작업대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밑에다가 뭐 쇠 철판이나 아니면 기차 레일 같은 거를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놓고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뭐 때리면 때리는 대로 바로 밑에가 철판이니까 잘 받아주겠죠. 그런 식으로 해요. 지금도 만약에 뭐 끌질을 많이 하는 터거나 손으로 따야 된다고 하면 밑에다가 뭐 좀 두꺼운 통나무를 깔고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얘를 놓고 진행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일단 따냈죠. 따냈으면 얘를 다듬어야 되니까, 자, 살들이 조금씩 있으니까 선 맞춰 가지고 일단 망치로 한 번씩 제거를 해 줄게요. 끌질하면서 끌밥들이 밑에 깔리지 않게끔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땄다 그러면 양 옆에랑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 가지고 이제 정리. 자, 옆에 수직으로 쓰지 말고 살짝 이렇게 옆으로 써야겠죠. 그래야 생긴 대로 가공이 가능할 테니까. 얘도 나무는 기본적으로 끊는 방향이 다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끊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끊는 방향이 끝나면 옆에 있는 부분들 살짝 정리를 하거나 하겠죠. 자, 여기서 반대면의 선이 내가 안 보이니까 한쪽 방향에서 밀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꾹 해가지고 저쪽 방향을 찍지 않게끔 좀 쓰시면서, 그거 쉽지 않은 건데 진짜 쉽지 않더라고. 나는 날 쭉 미끄러져 갖고 그냥 내가 그냥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끌 쓰는 거고요. 쉽지 않아요. 네. 이게 어렵더라고. 아니 선생님 같이 따라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니까 그게. 일단 자세를 먼저 따라 하시고 그래야 그게 하기가 편해요.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한번 그 끊는 방향들을 진행했어요. 자, 끊는 거라고 하면 옆에 미세하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자, 이거는 바이스가 있는 작업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 어제처럼 그 대패질하는 작업대에다 클램프로 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가지고 옆에 이렇게 할 수 있죠. 안전하게 이렇게 하고, 이쪽도 모서리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 조금 남은 것 때문에 나중에 안 들어가거든요. 버릴 수도 있겠네. 원인을 따지고 보면 모서리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서리 부분 이렇게
짧아지려고 얼마나 많이 해요. 이렇게 해주시고 살짝 있는 것들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어요. 자, 정리를 하실 때 이쪽 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한번 볼게요. 이쪽 면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이쪽하고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잖아요. 이쪽에도 반절, 이쪽에도 반절 할 텐데 이 면 자체가 평평하게 잘 나와야 돼요. 배가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불러 있으면 뭔가 이렇게 껴면 안 들어가겠죠. 이 가운데가 걸려가지고 이쪽이 뜨거나 이쪽이 다 뜰 거거든요. 그러면 완성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직각자를 재봐도 좋고요. 직각자가 이렇게 있으면 직각자를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넣어가지고 얘가 잘 맞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모서리도 대봐가지고 모서리 부분이 어디가 뜨는가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평면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차선책으로 따지고 보면 이쪽에서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이쪽에서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가운데 부분이 살짝 이렇게 경사지게 만나도 가능해요. 네,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세하게 경사진다는 거지 이렇게 지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 가지고 꼼꼼하게 다듬으실 수 있게끔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껴보겠습니다. 서로 지금 안쪽이 표시한 자리 그대로 있죠. 여기가 안쪽이었고 여기가 앞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워놓고 얘를 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죠. 자, 어지간히 잘 맞으면 살포시 밀어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요. 네. 넣고 마무리를 시키면, 자, 이렇게 마무리를 시키면 아까 살들이 살아있다고 하면 여기가 잘 안 붙는다고 했죠. 이쪽이나 어디가 안 붙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부분들 확인하셔가지고 보고 진행을 하면 이제 이렇게 이게 주먹장이라는 부분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무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껴보시는 작업까지 한번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